나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야. 나 이렇게 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너 나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친구들하고 인연 끊어. 근데 알고 보았더니 그 남편이 자신의 친척을 살해하고 그 블루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하고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나르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쯔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4년 동안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쯔양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쯔양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쯔양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쯔양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협박 당하는 것도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폭력성과 협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유래되는데요. 어떤 미모의 상속녀가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무능력함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당하고 비난당하면서 나 스스로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하면 자기의심이 강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았더니 그 남편이 자신의 친척을 살해하고 그 블루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결혼을 하고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그 나르시스트가 그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기 의심을 하게 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 우월감을 과시하고 그래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심리적으로 종용하는 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나르시스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상대방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러브 바밍이라고 하거든요. 과도할 정도로 칭찬하고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허름한데 안 가요. 여기는 뭐 미슐랭 가이드 5개, 별 5개짜리 집이다. 선물도 막 엄청 뭐 명품에 막 이렇게 리본 달아서 주고 막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 편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야, 나니까 너를 만나주는 거야. 나 이렇게 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너 나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친구들하고 인연 끊어. 너네 그 친정하고 인연 끊어. 나하고만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제일 잘났어.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이러한 언행을 계속하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주변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 나르시스트에게 굴종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관계를 맺고 나서는 나르시스트는 그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가혹하게. 그리고 경멸하고 비난하죠. 근데 알고 보니 나르시스도 그 내면에 자기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기 우월감을 느낌으로써 회피하는 것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지속되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칭찬, 좋은 평가를 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학대를 하죠. 이런 나르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나르시스트는 내가 관계를 단절하자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욕설과 어떤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고 빌죠.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한 번도 저 사람 나한테 저런 모습 보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네. 한 번 용서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예전과 같이 그런 역학관계로서 감정적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쯔양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 사람에게 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지금 리벤지 포르노도 책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학대 상황이 쯔양에게는 심리적으로 뉴노멀인 상태로 자리매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쯔양에 대한 미담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본인도 갈취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에 기부를 계속해서 해왔었다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쯔양 자체가 되게 온순한 성격이라는 주변인들의 제보들이 있어요. 이런 나르시스트의 피해자가 되는 분들을 성격을 보면 보통은 되게 온순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가 약하고 좀 평화주의자.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그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좀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잘 들어주는 성향. 그리고 누군가 비난을 했을 때, 왜 나를 비난하려고 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성향. 이런 성향일수록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 하기 좋다라고 하거든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휘두르려고 한다.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감정적인 학대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청해서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쯔양의 사례에서도 그 쯔양의 피해가 다만 쯔양과 그 전 남친이 둘만 있는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유튜브 촬영을 도와주시는 그런 기획사, 소속사 직원분들이 있는 앞에서도 자행됐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변인들이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도와주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자 정작 가해자는 이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협박 부분에 대해서 쯔양이 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등을 회피하니까 또 다른 사이버 레카들이 협박을 하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죠. 결국 이런 가스라이팅, 이런 협박, 그냥 내가 돈을 주고 원만하게 해결해 보겠다, 한번 이 고비를 넘겨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의외로 정도 방식대로 했었을 때 잘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